아리아리 역사교실 9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아베에서 스가, 이름만 바뀐 총리입니다. 지난 8월 28일 아베 신조 총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는 7년 8개월간 총리직을 맡아 일본 역대 총리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랜 시간 총리를 해온 만큼 한국에 관한 망언을 해온 시간도 길었습니다. 아베는 재임 기간 동안 독도, 위안부, 안중근, 일본 군국주의, 역사교과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망언을 해왔습니다. 아베는 여러가지 망언 중 위안부와 관련된 망언을 매년 내뱉어왔습니다. 正性についてそれを証明する証言や裏付けるものはなかった。にくるみで、制度連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誤報によって、多くの人々が傷つき、悲しみ、苦しみ、そして怒りを覚えた。日本のイメージは大きく傷ついた。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人身売買の犠牲となって施設に尽くしがたい思いをされた方々のことを思うと今でも私は胸が痛います。小川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はこの内容の外でございまして、我々もと考えてい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 외에도 위안부 문제는 3억이면 해결할 수 있다, 기다리면 한국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라는 등의 망언을 해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군이 국가 조직적으로 행한 전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등의 단어를 쓰며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사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의 현재 평화헌법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 공군과 그 외 전력을 영구히 갖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기를 위한 개헌에 대해 또 한 번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改正を私自身の手で成し遂げていくという考えには全く揺らぎはありません。 준군사 조직인 자위대를 군 조직으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겁니다. 아베는 전쟁 헌법으로 개정해 군국주의 야욕의 실행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나라를 반일에 거센 바람이 불게 한 일이 있었죠.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징병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는 대남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민중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 この本件につい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をしています。こ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 아베는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아베의 적반하장 경제 보복 조치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두 번째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료 6시간 전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020년 8월 24일에도) 지소미아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인 침묵으로 지소미아를 자동적으로 연장시켰습니다. 2019년 지소미아 종료 보류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리아리 역사교실 8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베 정부는 한일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취임 기간 동안 자신의 전쟁 야욕만 보이고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 발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베 총리가 8월 28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
答えられる状態で、な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태 이후 아베 노선의 정통 휴게자를 자처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당선되었습니다. 네, 자민당 새 총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선거에는 자민당 국회의원과 지역 대표당원 등 535명이 참여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이 가운데 70%가 넘는 377표를 쓸어 담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가 총리를 하던 기간부터 아베의 입 역할에 충실했던 스가 관방장관이었습니다. 스가는 이전부터 아베 못지않은 망언을 해왔습니다. 我が国の初代の内閣総理大臣が殺害をされた、死刑判決を受けた、テロリストである、このように私どもは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また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日韓請求権協定は司法府も含めて当事国全体を拘束するものであり、大法院の判決が確定した時点で韓国による国際法違反の状態が生じている。 스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부터 아베 정권을 계승할 것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前線前例を傾けて進めてこられ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私の持てる力をすべて尽くす覚悟であります。 스가는 선거 전 기자회견부터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정권 사항이다 라고 말하고, 내년에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행태로 보아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총리 한 명이 바뀐다고 우리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본질이 아니라 총리의 이름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쟁의 목표는 아베 개인이 아닌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사죄 배상을 받아내고 군국주의 부활 채통을 규탄한다는 우리의 구호를 보며 우리 투쟁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총리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본질적이고 원칙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사죄 배상을 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우리 투쟁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 아리아리 역사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